그러니까 1조 4,342억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청료 6,790억 원인데 이게 이제 반토막 이상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향후 어떻게 되느냐, 약 1조 4천억 원의 수입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입이 한 22%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KBS의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방송 시장하고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상파 광고 매출을 보겠습니다. 그게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KBS, MBC, SBS에 지출한 광고비가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게 1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반토막 이상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상파에다가 시청률도 낮고 그러니까 광고를 안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청률도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KBS 메인 뉴스라고 하는 KBS 9시 뉴스를 보면은 1990년도에 그 시청률이 무려 45%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반이 KBS 9시가 되면 KBS 9시 뉴스를 시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23년 7월 7일 기준으로 보면 6.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TV도 안 보고 TV 뉴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다가 기업들이 광고를 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청률이 6.3%다. 그러면 이건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그러니까 4인 가구다 그러면은 그 4인 가구 4사람이 모두 KBS 뉴스를 보는 건 아니겠죠. 한 사람만 볼 수도 있고 두 사람만 볼 수 있고.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봤냐? 그러면 75만 명 본 겁니다. 엄청 적은 거죠. 여러분, KBS 보도본부에 고액 연봉을 받는 기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 2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KBS 9시 뉴스 만들었는데 그 시청자가 75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유명한 유튜버도 나와가지고 그냥 히히덕거리고 떠들어도 10만 명, 뭐 100만 명 이렇게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200명, 1억 원씩 받는 2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었는데 75만 명이 본 거예요. 이 정도로 방송 환경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사 프로그램 말고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가 첫사랑입니다. 이건 물론 KBS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이게 1997년이었는데 시청률이 최고가 66%였어요. 국민의 3분의 2가 첫사랑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위가 2000년도에 허준, 이게 65.6%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최고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27%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비하면은 한 4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위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상한 변호사 우, 이게 17.5%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 60% 넘는 드라마 시청률이었는데 최근에는 드라마 같은 경우 10%만 시청률이 넘어가도 이건 성공작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방송 환경이 변했고 시청률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상파 방송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어떤 획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청료에만 의존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놀다가 KBS 쌤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KBS 닮으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이제 와서 뭐 난리가 났다고
했죠. 단식 농성을 하고 뭐 사장실에 몰려가고 무슨 뭐 언론 노조 탈퇴하고 그다음에 뭐 자구책을 마련하자, 김희철 사장 물러나라 뭐 난리가 치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이게 뒤늦은 반성이죠. 그동안 왜 침묵을 했냐? KBS는 노조가 3개입니다. 지금 이제 KBS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 그다음에 이제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조 이렇게 있는데, 언론 노조는 이제 좌파 성향이 강하고 KBS 노동조합하고 공영노조는 뭐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노동조합원들하고 공영노조원들은 뭐 했냐? 그동안 뭐 몇 번 면피용으로 무슨 이제 KBS 경영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가끔씩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침묵을 한 겁니다. 왜 침묵을 했느냐? 이게 이제 프리라이더 심리가 지배를 한 건데, 뭐 방송이 망가지던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건 언론 노조가 횡포를 부리건 어쨌든 자기네들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짱 깃고 잘 해봐라, 잘 해봐라. 그래도 내 월급은 확보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프리라이더 심리입니다. 이게 집단 공동체를 망치는 이제 심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거보다도 방송 환경의 변화를 알면서도 야 수신료가 있잖아. 우리 6,500억 원 들어오잖아. 여기에 모든 KBS의 구성원들이 좌파든 우파든 안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반 이상이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인생을 즐겼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은 2021년도 이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자 결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시행되는 건 아니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직원 하나가 글을 올렸죠. 여기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그 시청자들 또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글입니다. 이게 작아서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 답답하네.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게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 뭐 엄청나게 국민을 조롱하는 글이죠. 여기서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연공 서열에 따라서 오래 있으면은 급여가 차곡차곡 올라가서 결국은 직원의 반 이상이 1억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 그거 배 아파? 그러면 KBS 들어와. 이런 뜻이죠.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6,500억 수신료 들어오던 게 2,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가 된다. 그러면 KBS가 어떻게 될까요? KBS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CNN의 사례가 있습니다. CNN, 우리나라에서는 CNN 하면 뭐 엄청난 매체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매체입니다. 하도 너무 좌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떠났어요. 그래서 2023년도 시청률이 그 전해에 비해서 마이너스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타임 기준으로 봐도 CNN 평균 시청자가 5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바꿔서 얘기하면
CNN 프라임 타임의 평균 시청자가 10만 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명 유튜브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무슨 뭐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서는 헛소리 삥삥 하던 고액 어떤 진행자들 다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시청률이 회복될 기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CNN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CNN 엄청난 매체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매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죠. 무슨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히 공영방송이 50%가 넘습니까? 이걸 경영 합리화를 하고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주도할 인물이 KBS 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KBS 구성원들이 용납하겠어요? 예, 참 지금 깝깝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너무너무 무책임하죠. 그건 꼭 언론 노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성원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김의철 사장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은 전 눈에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 야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뭐 뻔한 거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KBS 부사장이었던 정필모 부사장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이 국회의원 하는데 김의철 사장은 왜 국회의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망가져도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책임을 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제 KBS를 보면서 야 어쩌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똑같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또는 21세기 들어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KBS가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든다 그랬죠.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뭐 이상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립대 재정의 80% 이상은 등록금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걸 동결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이 엄청난 자구책, 즉 사립대학들 자구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대학은 문 닫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오래전에 영상을 올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립대 교수의 25%에서 3분의 1이 3,5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기 전에는 그것도 박봉해도 난 그걸 하면서 살고 싶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과연 그런 노력을 KBS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유럽이 이제 강타를 맞았을 적에 가장 위기에 처한 국가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갔죠. 하긴 뭐 그 전에도 그리스는 EU의 지원금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꿨는데 2009년도에는 너무 심하니까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EU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정을 건전화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당시 그리스 공무원이 90만 명이었는데 이걸 67만 명으로 감축했습니다. 4분의 1 정도를 구조조정, 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도 38%가 깎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줄이고 평균 연봉도 줄이고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아닌 말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간신히 버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KBS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텐데 그리스 정부처럼
직원도 한 4분의 1 줄이고 연봉도 한 30% 이상 깎을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괜히 이상한 고집 피우면서 뻘짓만 하다가 망조가 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북한. 그걸 뭐 우리가 늘 보면서도 우리나라 조직들이 왜 그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지, 이 KBS 문제를 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 마치 윤석열 정부와 언론기관 간의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함의하는 게 굉장히 크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한 방에 저렇게 간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KBS 직원이 요즘 가장 많이 부른다는 노래를 잠깐 듣겠습니다.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